안녕하세요, 여러분. 생활과 윤리의 이보람 선생님입니다. 자, 오늘은 수능 특강 47쪽 생명윤리 4강 저번에 다 못 끝냈었죠? 그래서 남은 부분을 오늘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찍어놓고 보니까 영상이 너무 길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미안했어요. 여러분한테. 여러분이 생윤 한 과목만 듣는 것도 아니고 학원도 가야 되고 바쁠 텐데. 그런데 사실 지난번에 다룬 내용들이 막 이거 수능에 이렇게까지 많이 안 나오잖아요.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이 혹시나 나중에 대학에서 면접이나 뭐 논술이나 이런 데에서 충분히 자주 다뤄지는 문제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부분에 상식을 채우고 간다면 꼭 수능을 염두에 두지 않더라도 아무튼 인생에 도움이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지나간 건 지나간 거니까. 자, 오늘 빨리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5가지 주제 중에서 뒤에 있는 2가지, 동물 실험과 동물 권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동물 실험, 의미, 뭐 다 알죠? 예를 들어서 신약을 개발한다든가 화장품, 여러분이 자주 꽤 많이 소지하고 있는 화장품도 사실은 동물 실험을 통과해서 이게 인체에도 무해하구나 라는 거를 테스트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유명한 얘기로는 마스카라를 안전성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토끼를, 그죠? 귀여운 토끼를 딱 묶어놓고 어디로 목을 못 움직이게 딱 묶어놓고 토끼 눈에다가 마스카라나 이제 이런 걸 떨어뜨리죠. 근데 이제 토끼도 그게 좋겠어요? 그래서 막 이렇게 괴로움에 몸부림치다가 목뼈가 부러져서 어떻게든 이거 피해보려고 바둥바둥 하다가 목뼈가 부러져서 죽는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동물 실험을 하지 않는다라고 러쉬라든가 특정 브랜드를 언급해서 미안하지만 요즘에는 이렇게 동물 실험을 하지 않았다라는 것이 또 하나의 에코 프렌들리 인증으로 자리 잡고 있는 트렌드도 있습니다. 자, 그 외에도 우리가 늘상 사용하고 있는 모든 공산품의 안전성 검사. 또 교육과정에서 여러분 고등학교까지 오면서 생물 시간에 해부 안 해봤어요? 우리 학교에서도 예전에 이제 생물 시간에 실험용 쥐를 해부하고 저기 여러분이 쓰레기 버리는 주차장 쪽에 잘 묻어놨어요. 거기 가면 많이 묻혀 있습니다. 그쵸? 자, 그래서 아무튼 이런 살아있는 동물을 대상으로 어떤 교육적 목적이나 여러 가지 다른 목적으로 실험을 하게 되는데 찬성 논거부터 볼까요? 첫 번째, 어차피 인간이 동물보다 우월한 지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인간의 이익을 위해 동물을 당연히 이용해도 된다라는 사람들. 자, 또한 동물은 상당히 인간이랑 유사한 친구들도 많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동물의 실험을 해보고 괜찮으면 인간에게도 적용하는 수순이 너무 자연스럽고 당연하다. 자, 또 다른 사람들은 결국 가장 중요한 건 뭐냐? 이 코로나 팬데믹에서 우리가 얻는 교훈은 인간 생명과 건강이 제일 중요하다. 아닙니까? 그렇죠? 등교계약과 수능보다 중요하다. 아닙니까? 그것을 위해서는 어떠한 희생도 치를 가치가 있다. 자, 마지막. 아니, 그러면 어쩔 건데. 그 화장품 동물 테스트 안 해보고 바로 인간한테 적용했다가 뭐 부작용이나 심각한 질병을 초래하면 어쩔 건데. 대안이 없다. 라는 주장. 반대. 자, 반대는 놀랍게도 인간이 동물보다 우월한 게 아니다. 어떤 경우에는 인간과 동물의 지위가 비슷하다. 그런데도 우리가 동물을 착취하면 안 된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 자세한 내용은 뒤에 가서 배웁니다. 자, 그리고 동물과 인간이 유사하다고 하는데 사실 따지고 보면 동물 실험에서 괜찮았어 라고 해서 그냥 인간에게 치료제로 썼는데 굉장히 많은 아기들이 팔다리가 없는 채로 태어나고 이런 경우도 종종 있었어요. 그래서 사실 인간과 동물이 생물학성 유사성이 상당히 낮은데 동물한테 테스트해보고 인간한테 괜찮다. 이 논리는 틀렸다. 자, 이건 좀 이해하기 어려울 수도 있는데 우리가 동물 실험을 자꾸만 하다 보면 다른 가능한 연구 기회가 사라지는 경우도 있다. 선생님이 이 문장을 언급한 책을 굳이 찾아봐서 그게 뭔가 찾아봤더니 이런 경우였어요. 63년도에 미국의 담배 회사가 돈을 대가지고 흡연과 폐암, 사람들이 막 흡연하면 폐암 걸린다고 하니까 상관관계가 없다는 쪽으로 연구를 하고 싶어서 돈을 대서 연구를 했어요. 개를 방 안에 가둬 놓고 계속 담배 연기를 마시게 하고 근데 걔가 괜찮았나 봐요. 그래서 유의미한 상관관계 없다. 다시 말해 흡연과 폐암에 큰 상관관계 없다. 하고 그 뒤로 한동안 이 연구 결과가 신뢰를 받아서 흡연과 폐암에 대한 연구를 안 했답니다. 그래서 사실은 동물 실험에만 의존하고 있으면
아니 이게 정말로 인간에게 부작용이 없는지, 정말로 안전한 제품인지 이런 것들을 연구하게 되는 기회가 동물만 믿고 동물 실험만 믿고 없어지는 경우도 있다라고 하네요. 자, 마지막. 아니 꼭 우리가 동물이라는 생명 자체를 희생하지 않더라도 인간의 세포 조직을 띄워다가 어떻게 해본다든가 아니면은 요즘에 컴퓨터 좋잖아요. 그죠? 시뮬레이션을 돌려봐서 과연 인간에게 해가 없는지 이렇게 해보는 대안도 있지 않느냐라는 반대 입장이 있습니다. 자, 그 아래 자료 플러스 동물 실험 비판 논거 봅시다. 짧게 보고 갈게요. 첫 번째 싱어. 책 제목이 멋있죠. 동물 해방. 번역도 잘 되어 있고 어렵지 않은 책이니까 나중에 심심하면 한번 읽어보세요. 자, 싱어는 쾌고 감수 능력을 지니는 존재. 이건 이따 설명합시다. 동물들을 의미하는데 동물의 이익관심과 인간의 이익관심을 동등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 그러므로 동물 실험에 반대한다. 자, 불교에서는 역지사지의 정신, 이거 입장 바꿔 생각해보는 정신이죠. 여기는 동물 포함 모든 생명체. 불교에서는 뭐라 그랬어요? 불살생을 강조한다고 얘기했었죠. 동물뿐만 아니라 식물이나 모든 생명체에게 다 역지사지의 마음으로 자비를 베풀어야 된다. 그러므로 동물 실험에 반대한다. 넘어갑시다. 자, 동물 권리 논쟁. 실험만 금지하자는 게 아니라 조금 한 발 더 나아가서 동물도 권리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 어떤 부분에서 이런 얘기가 나오냐? 우리가 고기 좋아하죠? 그쵸? 그래서 우리가 동물을 사육해서 먹고 있는데 이거 음식으로 사용해도 되느냐? 자, 그 다음에 의복용 동물. 예를 들면 뭐 밍크코트, 그 다음에 무슨 코트가 있는지 모르겠네요. 어쨌든. 자, 그래서 의복용 동물 사육 또는 유희를 위한 활용. 여러분은 그렇게 할 일이 없을 거라고 믿지만 투견이나 투개, 닭싸움 요거를 시키면서 이제 돈 거는 사람들도 많죠. 자, 또는 애완동물 학대하고 유기하는 사람들, 또 이제 야생동물들의 생존권 문제, 그쵸? 우리 인간이 사는 지경을 계속 넓혀가면서 결국은 야생동물의 삶의 터전들이 많이 파괴되고 있죠. 자, 그러면서 아니다, 동물들도 엄밀하게 인간처럼 어떤 일정한 권리가 있는데 이걸 인정해줘야 된다라는 논쟁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주어지는 중요한 질문. 동물 또한 도덕적으로 고려받을 권리를 가지는가? 여러분 여기 익숙하지 않은 표현일 수 있는데 도덕적 고려의 대상이 된다 이런 표현을 앞으로 많이 쓰게 될 거예요. 이거 다 비슷한 말로는 도덕적 지위를 지닌다 이런 표현으로도 많이 쓰는데 그냥 11강에서도 자세히 배우니까 지금 짧게 넘어갑시다. 자, 동물의 도덕적으로 고려받을 권리를 인정하지 않는 입장 첫 번째부터 볼까요? 아리스토텔레스. 자, 아리스토텔레스는 덕윤리할 때 살짝 나왔었죠? 그때 인간의 궁극의 목적이 뭐였어요? 행복. 그쵸? 근데 인간뿐만 아니라 세상의 모든 존재는 상위의 목적을 가지고 있다고 봤어요. 그래서 좋은 칼이란 뭐냐? 잘 자르는 칼이에요. 잘 자른다는 게 뭐예요? 칼의 존재의 목적인 거죠. 좋은 의사는 뭐냐? 잘 고치는 의사예요. 그러니까 의사의 존재의 목적은 뭐다? 아픈 사람을 잘 고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식물은 상위의 목적이 뭐예요? 동물에게 먹히고 이용되는 거. 동물의 상위의 목적은 인간에게 먹히고 이용되는 거.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이 위계의 맨 위에 있기 때문에 인간이 동물을 사용하는 것은 너무 자연스럽다. 도덕적으로 비난받을 이유가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두 번째 데카르트. 이 사람은 철학자인데 좀 특이합니다. 뭐라고 하느냐? 동물은 움직이는 기계다. 오리 있죠, 오리. 꽥꽥 뒤뚱뒤뚱 하는데 우리가 꽥꽥 뒤뚱뒤뚱 하는 건 뭐예요? 우리가 기계를 만들어 놓으면 어떤 메커니즘에 의해서 움직여지잖아요. 그랑 똑같다. 그죠? 작동 메커니즘이 있어서 자연이 그에게 프로그래밍 해둔 대로 돌아갈 뿐이다. 약간 잔인한 얘기인데 데카르트의 부인이 있었고 부인의 애완견이 있었어요. 근데 부인이 밖에 나갔다 돌아왔더니 데카르트가 이 애완견을 벽에다가 못질을 해놓고 살아있는데 실험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무슨 짓이냐 라고 했더니 데카르트가 놀라지 마라. 지금 강아지가 낑낑대는 저 소리는 우리가 기계를 사용할 때 삐그덕삐그덕 소리가 나듯이 그냥 그런 기계의 마찰음이랑 다를 바가 없다. 왜? 동물은 기계일 뿐이기 때문이다. 라는 썰을 선생님도 책에서 읽었는데 정말 그랬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철학자들은 조금 특이한 구석이
조금이 아니죠. 있는 것 같아요. 자, 3번. 칸트. 자, 칸트는 뭐라고 하느냐? 우리 칸트의 보편성 정식과 인간성 정식 기억이 나나요? 그죠? 인간성 정식에서 뭐라 그랬어요? 칸트는 타인의 인격을, 사람의 인격을 수단으로만 대우해서는 안 된다. 항상 무엇으로? 목적적으로 대우해야 된다라고 했었죠. 근데 이게 동물한테는 적용이 안 됩니다. 칸트는 인간의 인격만 굉장히 강조했기 때문에 그런데 동물은 목적이 될 수 없다. 수단이다. 그러면 우리가 동물을 막 대도 되느냐? 막 사용해도 되느냐? 라고 했을 때 꼭 그렇지는 않다고 했어요. 자, 그래서 칸트 입장은 위에 사람들처럼 인간 중심주의인 것 같지만 요거는 알아두세요. 하지만 우리도 동물에 대해서 간접적으로나마 의무를 지니긴 한다. 요거는 뒤에서 설명을 자세히 합시다. 자, 마지막 코헨, 올해에 새로 들어온 학자입니다. 아직 살아계시는 미국 미시간 대학교인가에 계시는 철학자 선생님이에요. 자, 뭐라고 하셨느냐? 동물은 그 스스로 어떤 윤리적인 판단을 해서 움직이거나 어떤 자율적으로 행위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 자, 그래서 이 사람은 뭐라고 하느냐? 일정한 도덕적 권리를 지닌다는 것은 그 사람이 내가 내 행동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그죠? 내가 옳고 그름을 판단해서 스스로 선택해서 행위하고 책임질 수 있는 능력이 있을 때 도덕적 권리라는 것도 우리가 인정을 해주는 건데 동물은 그게 없으니까 도덕적 권리도 없다. 이거 사실 어디서 많이 들어본 얘기죠. 칸트 같은 의무론자, 그 의무론자들은 사실 도덕적 권리는 인간의 도덕 판단 능력과 도덕적 책임질 수 있는 능력, 자율성에서 근거한다라는 논리를 그대로 가지고 와서 근데 동물은 그게 앞에 게 안 되니까 뒤에 것도 없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심지어 너네는 막 종차별을 하면 안 된다. 종이라는 건 인간종과 동물종, 식물종 이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종 사이에 차별 안 된다고 하는데 난 종차별주의자 맞아. 종이 영어로 뭐죠? 미안합니다. 스페시스인가요? 난 미안합니다. 스페시즘이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정확한 발음은 네이버 영어 사전 찾아보세요. 자, 그리고 심지어 뭐라고 하냐? 동물 실험 유용하지 않느냐? 해도 된다라고 아주 강력하게 옹호하고 있는 현대에 살아계신 철학자다라고 알아둡시다. 자, 칸트. 아까 칸트가 간접적 의무라는 말을 살짝 했는데 그게 뭔 소린가? 짧게 알아볼게요. 자, 여기 내가 있어요. 내가 있는데 세상에는 내가 있고 나와 다른 인간들도 있고 고양이도 있고 튤립도 있고 돌도 있죠. 이거 돌이에요. 자, 그래서 각각 인간, 그 다음 얘는 동물, 식물, 무생물을 대표합니다. 자, 그래서 칸트는 뭐라고 하느냐. 우리가 다른 인간들에 대해서는 의무를 지녀요. 그렇죠? 그들을 도덕적 인격으로 존중하고 그들의 권리도 보호해줘야 되는, 존중해줘야 되는 직접적 의무를 지니고 너무 당연한 거예요. 자, 근데 다른 애들에 대해서는? 이라고 물어볼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결국은 우리가 다른 애들, 고양이, 튤립, 돌멩이에게 하는 행위들이 다른 인간들에게 하는 행위에도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내가 고양이한테는 딱히 직접적으로 난 고양이의 뭐 인격이란 그렇고 권리를 보호하고 존중해야 돼 라고 의무를 지닌다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직접적 의무를 지닌다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결국 내가 고양이한테 하는 게 다른 사람들한테 하는 행위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나는 고양이를 함부로 대우해서는 안 된다. 함부로. 그죠? 함부로 대우한다는 게 뭐냐라고 물어보면 조금 애매할 수 있지만 여러분 대충 알아들을 거예요. 자기 집에서 멍멍이가 있어요. 근데 멍멍이 심심할 때마다 발로 걷어차. 그런 사람이 밖에 나가서 다른 사람들한테 나이스하게 할까요? 젠틀하게 할까요? 아니죠. 막 꽃만 보면은 막 신경질나 이러고 나무 꽃 다 꺾어버려. 그런 사람이 사람한테 대해서도 폭력적인 행위를 드러내지 않으리란 법이 있을까요? 그렇지 않죠. 이렇게 이해하면 칸트가 얘기했던 우리가 동물, 식물, 무생물까지도 간접적 의무를 지닌다라는 말이 뭔지 이해가 될 것 같아요. 자료 플러스의 글을 찬찬히 읽어봅시다. 자, 칸트 인간중심주의 거기 나와 있죠? 자연 중에 생명이 없는데도 아름다운 것. 생명이 없대. 이거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무생물이라고 하죠. 그럼 무생물조차도 막 파괴를 일삼는 것은 인간의 자기 자신에 대한 의무, 인간의 자기 자신이 누굽니까? 인간에 대한 의무. 이거는 뭐였어요? 직접적 의무죠. 그러니까 궁극적으로는
무생물한테 잘못하면 직접적인 의무조차 위반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왜냐? 그 자체로는 도덕적인 건 아니에요. 우리가 무생물을 막 존중해야 돼. 이걸 도덕의 범주에 넣기는 어려워요. 그럼에도 우리가 그 무생물을 보호하고 환경보호하는 것이 도덕성을 촉진하고, 예컨대 광물계, 아름다운 결정체들, 식물계, 식물 나왔다. 그죠? 그 다음에 그 뒤에 가니까 어떤 인간 안의 감정을 약화시키거나 절멸시키거나, 여기 나왔다. 동물, 그죠? 동물들에 대해서도 폭력적이고 잔악하게 대우한다라는 것은 궁극적으로는 인간의 자기 자신에 대한 의무, 이거 아까 뭐라고요? 인간에 대한 직접적인 의무에도 배치되게 될 것이다. 자, 왜냐하면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자, 중략 마지막 줄에 밑에서 셋째 줄, 이거 시험 문제도 종종 나왔던 얘기예요. 늙은 말이나 개가 인간의 친구로, 반려견으로 오랫동안 잘해줬어. 자, 근데 거기에 대해서 당연히 뭐 해야 돼? 감사해야 돼. 자, 이러한 감사마저도 간접적으로는 인간이 지어야 하는 의무다. 그래서 여기에서 동물들에 대해서도 간접적인 의무를 지닌다. 왜? 그것은 궁극적으로 마지막 줄, 인간의 자기 자신에 대한 의무, 직접적 의무와 연결이 되기 때문이다. 알았죠? 자, 그래서 동물에게는 직접이 아니라 간접, 인간에게는 직접적인 의무를 지니는데 그 근거는 이 두 가지가 연결되기 때문이다. 라는 것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길었는데 반대쪽도 볼까요? 아니다. 동물의 권리가 있다. 동물도 도덕적으로 고려받아야 한다. 인정하는 입장. 첫 번째, 우리가 아는 사람이죠. 벤담 무슨주의, 공리주의. 공리주의는 쾌락과 고통이라는 두 군주 얘기했었죠. 근데 인간만 쾌와 고를 느끼는 게 아니라 동물도 느낀다. 강아지 발로 차보세요. 하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잔인해요. 그렇지만 당연히 어때요? 깨갱하고 아프다고 하겠죠. 느낍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동물도 쾌와 고가 도덕의 기준이 된다면 동물도 그러한 일정한 도덕적 권리를 지니는 존재라고 볼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싱어. 벤담과 싱어는 살아있어요. 요즘 철학자인데 이 사람도 공리주의자예요. 자, 그런데 이 사람은 동물도 쾌고감수 능력을 지닌다. 방금 사실 벤담이 했던 말이죠. 그래서 쾌고감수 능력이 막 대단한 게 아니라 영어로 하면 an ability to feel pain and pleasure, 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페인과 플레저를 느낄 줄 아느냐. 벤담이 했던 말이랑 똑같은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용어를 조금 이렇게 6글자로 멋있게 만들었을 뿐입니다. 자, 그러므로 동물의 이익 관심도, 아니, 이익 관심은 또 뭐야? 영어로는 interest예요. interest는 관심을 갖는 거죠. I'm interested in 뭐뭐뭐, 그죠? 관심. 관심 있는 거죠, 관심. 근데 사실 우리 interest에는 이익이라는 의미도 있죠. S 붙여서 이자라는 의미도 있고, 그냥 interest 해서 이 두 가지 의미 짬뽕해서 만든 말입니다. 자, 동물의 이익 관심. 동물도 나 이거 좋아, 나 저거 싫어 라는 거 표현할 줄 안다는 거죠. 왜? 쾌와 고를 느끼니까. 그래서 동물이 가지는 좋고 싫음도 평등하게 고려되어야 된다. 누구랑 평등하게? 인간과 동등하게 라는 의미죠. 자, 마지막 레건. 레건은 위에 두 사람처럼 공리주의자는 아니고 이 사람 무슨 주의자라기보다 결국 동물의 권리를 옹호할 때에는 의무론적 관점이 좋겠다라고 해서 의무론의 입장에서 주장을 합니다. 자, 1살 이상의 포유류는, 잘 보세요. 전체 동물이 아니라 이 사람 1살 넘어야 돼요. 1살, 이거 한국 나이 1살 아니고요. 그렇죠. 만 1살. 서양 나이에요. 이상의 포유류는, 자, 믿음 앤드 욕구 앤드 지각 앤드 기억 앤드 감정 앤드 등등등등등등을 가졌기 때문에 걔네는 그냥 동물과 조금 다르게 우리가 뭐라고 불러주자? 삶의 주체. 이것도 만든 용어입니다. 로 보아줘야 된다. 자, 근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거는 앤드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 뒤에 가서 설명할게요. 앤드로 묶였다라는 거는 뭐예요, 여러분? 이 중에 하나만 있으면 돼, 안 돼? 안 돼요. 믿음 앤드, 욕구 앤드, 지각 앤드, 기억 앤드, 감정 앤드 뒤에 몇 개 더 있는데 그게 있어야 돼. 다 가져야 돼요. 그렇죠? 그런 포유류는, 그래서 결국 레건에게 그래서 그런 포유류가 누군데 그러면 몇 개 안 남아요. 우리의 친밀한 반려견 중에 똑똑한 친구들 있죠? 대표적으로 멍멍이.
이 정도. 이렇게 그다음 몇몇 친구들이 남는데, 자, 그래서 그들은 인간처럼 내재적 가치를 지니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막 수단화하고 아무렇게나 사용해서는 안 되므로 도덕적 권리를 지닌다. 그래서 레건의 이러한 주장을 뭐라고 하느냐? 애니멀 라이츠, 동물 권리론. 이 사람은 심지어 책 제목도 이래요. 동물 권리론. 이렇게 강력하게 주장합니다. 자, 왜 엔드가 중요하냐? 자, 레건 관련 기출문제 잠깐 볼게요. 짠. 개체는, 여기에서 이제 개체는 어떤 친구들이든지 간에 쾌고감수 능력을 지녀야만 도덕적 지위를 갖는다 라고 했을 때 레건이 뭐라고 할까? 이응이야 라고 내는 문제가 있었어요. 이게 뭔 얘기냐? 아까 미듬 엔드, 욕구 엔드 쭉쭉쭉쭉 있었죠. 욕구라는 게 뭐예요? 결국 쾌고감수 능력이랑 관련이 된 거죠. 난 이게 좋아 라고 하는 거. 근데 그 중에 쾌고감수 능력 엔드, 지각 능력 엔드, 미듬 엔드라고 했을 때 얘가 빠지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그죠? 그래서 얘조차도 지녀야만 걔는 도덕적 지위를 갖는 친구야 라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또 다른 표현. 이익관심은 동물의 이익을 고려하기 위한 충분 조건이다. 자, 이익관심은 아까 사실은 뭐랑 관련된 얘기예요? 쾌고감수 능력, 또 욕구, 이런 거예요. 그쵸? 자, 그래서 어떤 동물이 욕구, 이익관심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만으로 충분히 얘는 고려 대상이 되는가? 충분한가요? 아니죠. 엔드, 뭐가 더 있어야 됐었죠? 충분 조건은 아니다. 왜? 다른 조건들이 줄줄이 더 있어야 된다. 여러분 잘 알 수 있겠죠? 생윤이 이렇게 살짝 쉽지 않습니다. 자, 마지막. 쾌고감수 능력은 동물 이익 고려를 위한 충분 조건이다. 이건 위에랑 똑같네요. 근데 이익관심이라는 말 대신에 쾌고감수 능력이라는 말을 썼을 뿐이에요. 자, 여기에서도 충분 조건은 아니고 필요한 조건 중에 하나이다. 라는 것이 레건의 입장인 걸 알아야 무려 수능에서 이 한 문제를 맞출 수 있었습니다. 알았죠, 여러분? 우리 수능 만점 맞아봅시다. 자, 그러면 레건 말고 쾌고감수 능력이라는 이 유행어를 처음으로 만드신 누구? 싱어는 어떻게 보느냐 비교해 봐야겠죠. 자, 싱어 관련 기출문제 첫 번째. 이익관심은 동물의 이익을 고려하기 위한 충분 조건이다. 이걸 싱어한테 물어본다면 뭐라고 하겠어요? 맞아. 요거만 있으면 돼. 왜? 싱어가 제시한 조건은 뭐예요?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이익관심 연결해서 쾌고감수 능력을 지녔느냐. 쾌고감수 능력을 지니면 이익관심을 지닌 거예요. 그쵸? 네, 요거면 됩니다. 그래서 충분 조건이다. 여러분 충분 조건, 필요 조건, 필요 충분 조건 알죠? 잘 모르는 사람들은 고1 수학 돌아가서 집합과 명제 파트부터 공부하고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자, 쾌고감수 능력은 이렇게도 물어봤어요. 이익관심을 갖기 위한 필요 충분 조건이다? 싱어. 뭐라고 합니까? 쾌고감수 능력을 지닌 존재는 다 이익관심을 지닌 존재다. 이쪽의 카테고리와 이쪽의 카테고리가 정확하게 일치하는 범주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 둘의 관계는 뭐죠? A면 B고 B면 A인 경우에 필요 충분 조건이다 라고 할 수 있죠. 조금 말장난이네요. 이런 문제는 좀 안 내줬으면 좋겠어요. 싱어 맞습니다. 자, 그러면 자료 플러스 레건도 나와 있죠? 꼭 읽어보고 갑시다. 레건의 동물 권리론. 자, 내용. 인간이 아닌 삶의 주체는, 인간이 아닌 삶의 주체, 아까 뭐라고요? 1살 이상의 포유류인데, 믿음, 욕구, 지각, 저쩌고를 가지고 있는 존재들이겠죠? 는 존중받을 도덕적 권리를 갖는다. 이런 개체들을 마치 다른 것을 위한 자원처럼 막 대우받아서는 안 된다. 의도적으로 해를 입혀서도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런데 더 중요한 거는 설명글이에요. 자, 도덕적 무능력자. 이게 뭔 소리냐. 자, 레건은 인간은 뭐라고 하느냐. 정상적인 인간은 도덕적인 행위를 할 수 있겠죠. 어떤 머리가 아주 어딘가 이제 도덕적 행위를 관장하는 부분이 크게 고장나지 않는 이상. 자, 그래서 도덕적 행위를 지닌 인간들은 도덕적 지위를 지닌다고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동물 권리를 비판하는 사람들은 근데 포유동물들은 그거 못하잖아. 멍멍이가 도덕적 행동할 수 있어? 못하잖아. 이렇게 비판을 하면서 그러므로 너는 도덕적 지위가 없어. 도덕적 권리가 없어. 라고 하는데 아니다.
비록 멍멍이가 moral patient 뭡니까? 도덕적 무능력자인 건 맞아요. 하지만 몇몇 포유 동물들도 이런 조건을 갖춘 삶의 주체이기 때문에 도덕적 권리를 지닌 존재로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지금까지 했던 주장을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가만 보니까 이거 누구랑 반대되는 개념이에요? 앞에서 얘기한 코헨. 코헨이 뭐라 그랬죠? 우리가 도덕적 고려의 대상으로 삼으면서 도덕적 권리가 있다라고 하는 존재들은 도덕적 행위 능력과 판단 능력과 숙고 능력과 자율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했었죠. 근데 레건은 이 앞에 조건을 충족 못 시켜도 도덕적 권리가 있다 라고 코헨이랑 아주 정면으로 반대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하나만 더. 중간에 그 포유동물들을 자원처럼 대우해서는 안 된다라는 말도 나오는데 여기는 지금은 눈여겨만 봐주세요. 11강 환경윤리에 가면 자원으로 대우해도 되는가 안 되는가 약간 자원으로 사용할 수 있다라고 보는 학자도 있기 때문에 어떤 학자와 어떤 학자들의 입장에 약간의 뉘앙스의 차이도 우리가 나중에 가면 중요하게 비교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사실 코헨 씨랑 레건 씨가 같이 막 논쟁을 했어요. 애니멀 라이츠 디베이트 해서 그걸 둘이 같이 책으로도 냈어요. 와, 재밌죠? 이렇게 반대 진영에 있는 사람이 책을 같이 내기 쉽지 않은데 그래서 어떤 지점에서 둘이 충돌하는지 잘 알고 싶으면 번역이 안 됐는데 선생님도 안 읽어봤는데 궁금하면 읽어보세요. 자, 이분이 레건이에요. 아주 착하게 생겼죠. 레건 씨인데 사실 몇 년 전에 돌아가시기는 했어요. 이 사람의 유명한 책 Animal Rights, Human Wrongs 뭔가 센스 있는 제목이죠. 동물 권리면서도 맞다는 그런 이중적인 의미를 포함하고 있네요. 레건이 뭐라고 하느냐? 나도 옛날에는 사실은 고기 좋아하고 나는 정육점에서 알바도 했고 우리 마누라한테 우리 부인한테 모피코트 막 이런 거 선물해주고 그런 아무런 생각이 없는 사람이었다. 그런데 내가 베트남전을 반대하는 운동가였고 인권운동가를 하다가 어느 날 집에 와서 생각해보니까 아니 인권운동은 이렇게 열심히 하면서 막 고기 먹고 동물학대하는 걸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고 이래도 될까? 라고 생각을 해봤더니 아니다 라는 결론을 내리고 이런 주장을 하게 되었다 라는 책인데 재밌을 것 같은데 선생님도 아직 안 읽어봤어요. 여러분이 만약에 영어를 잘한다 그러면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약간 그 비건 운동, 채식주의 운동하는 사람들이 열심히 읽는 책이기도 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동물 권리 찬성 반대 사상가들을 약간 찬성 반대로 나눴다면 이번에는 어떠한 철학적 근거를 두고 그러한 주장을 하고 있는지에 따라 의무론과 공리주의로 나눠볼게요. 자, 의무론 하면 역시 누구? 칸트. 그렇죠? 칸트가 거의 의무론의 창시자 아닙니까? 칸트는 의무론자의 입장에서 동물에게 도덕적 권리까지는 없지만 인간이 동물을 잘해줘야 될 간접적 의무 정도는 있다. 어쨌든 동물에게 도덕적 권리가 있다는 것까지는 찬성하지 않는 인간 중심주의의 입장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코헨은 뭐예요? 조금 더 세게. 그렇죠? 우리는 다른 동물 차별할 수도 있다. 왜? 인간이 인간에게만 도덕적 의무를 지니고 도덕적 권리를 지닌 존재들끼리만 우리가 의무를 지니기 때문이다. 그래서 코헨도 사실은 의무론의 논거를 갖다 쓰고 있습니다. 레건은 어때요? 동물 권리 찬성하는 입장이죠. 유일하게. 그런데 이 사람의 논리도 의무론에서 출발했다라는 점은 눈여겨볼 만합니다. 우리는 의무론 아주 좋은 사상이다. 그런데 도덕적 무능력자인 동물들에게조차 우리는 그들에게 도덕적 권리가 있다고 보고 그들에게 도덕적 의무를 다해야 될 필요도 있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공리주의 만든 사람 누구? 벤담이죠. 그리고 벤담의 후계자 싱어죠. 이 사람들은 쾌락과 고통이라는 게 도덕의 기준이 되는데 동물도 그 쾌락과 고통 느낀다. 그러므로 도덕적 고려의 대상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문제 안 풀리면 서운하죠. 빨리 풀고 넘어갈게요. 자, 관련 문제가 이렇게 뒤에 딸려 있는데 그 중에 빨간색으로 된 문제들 4개만 풀어볼 텐데 아직 안 풀어봤어요 하는 친구들은 잠깐 멈추고 빨리 가서 풀어보고 돌아오세요. 자, 기본 6번 볼까요? 다음 사상가의 입장만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골라보자. 자, 동물을 잔인하게 다루는 것은 함부로
또는 폭력적으로 이런 표현 썼습니다. 인간의 자신에 대한 의무? 자신에 대한 인간에 대한 의무. 이거 누가 얘기했는데 무슨 의무라고? 직접적 의무라고. 누구였더라? 칸트의 냄새가 나죠. 그래서 칸트예요. 자, 칸트는 인간에 대한 직접적 의무에도 영향을 미치는 동물을 잔인하게 다루는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 그렇죠? 왜냐? 자꾸 그러면 인간들한테 잘할 수 있는 도덕적 소질이 약화되고 결국은 그 소질이 사라지기 때문이다. 결국은 궁극적으로는 인간을 위해 동물을 잔인하게 다루면 안 된다. 인간 중심주의지만 동물을 잔인하게는 하지 말자라고 약간 애매하게 약하게 주장을 했던 칸트입니다. 자, 기억. 인간은 동물에 대해 간접적 의무를 지니나요? 그렇죠. 인간에 대해서는 직접적, 동물에 대해서는 간접적. 맞죠? 동물은 스스로 도덕적 삶을 살아갈 능력이 없나요? 그럼 있다고 봤을까? 그렇지는 않았어요. 그렇죠? 도덕적 삶을 살아갈 능력이 있는 존재들은 이런 거 뭐라 그래요? 도덕적 행위자 라고 보는데 칸트는 동물은 도덕적 행위자는 아니다. 그럼 도덕적 행위자는 누구뿐? only 인간뿐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 레고는 어때요? 레고는 도덕적 행위자는 인간뿐이라는 말에 반대하나요? 반대하지는 않아요. 그래, 동물 도덕적 무능력자다. 그렇죠? 도덕적 행위자가 아니다. 하지만 그래도 권리를 보호해줘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었죠. 이 차이점 잘 알아두세요. 자, 디귿. 이성적 존재만이. 그게 누구게? 이성은 누구만 지녔어요? 인간이죠. 같은 말로 인간만이 자율적이고 도덕적으로 행위한다. 도덕적 행위자다. 요거랑 같은 말이죠. 이것도 칸트의 주장. 리을. 동물은 내재적 가치를 지녔다. 이거 잘 알아두세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앞에서 얘기했던 도덕적 고려의 대상이 된다. 다른 말로 도덕적 지위를 지닌다. 다 같은 말이에요. 근데 내재적 가치를 지닌 대상인가요? 그렇지는 않다. 단 인간에게 잘하기 위한 어떤 약간 중간 단계로서 간접적 의무의 대상은 되지만 그 자체가 내재적 가치를 지닌 것은 아니다. 맞는 말은 기억, 니은, 디귿 되겠네요. 실전 2번 봅시다. 갑. 이익에 평등한 고려 원칙을 따라 여기서 많이 들어본 얘기인데 자, 이익 관심을 지닌 존재들의 이익은 평등하게 누구랑? 인간과 평등하게 고려해야 된다. 이익평등 고려의 원칙 앞에서 살짝 얘기했던 싱어입니다. 인간은 특별하게 우대하고 쾌고감수 능력을 지닌 이것도 싱어가 만든 말이었죠. 아 그래요. 그러면서 걔네를 차별하는 태도는 뭐다? 종차별주의야 라고 하면서 비판하고 있죠. 자, 을. 삶의 주체는 이거 누구 얘기더라? 레건이죠. 자신의 삶을 영위할 능력을 가진 행위자다. 여기 보니까 도덕적 행위자는 아니에요. 단 뭐야? 자기 삶을 꾸려갈 정도의 능력은 가진 행위자예요. 그래서 도덕적 행위자랑 같은 말은 아니다라는 것도 잘 봐두세요. 동물도 하나의 삶의 주체므로 수단화해서 막 취급해서는 안 된다. 둘 다 공리주의, 약간 의무론적 논거를 가지고 동물의 권리를 옹호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죠. 자, 그래서 갑을의 벤 다이어그램이니까 이런 문제는 어떻게 하겠어요? 갑이라고 하지 말자. 레라고 써놓고 OX 한번 표시해 봅시다. 1번. 동물은 인간처럼 내재적 가치를 지닐 수 있다. 싱어 어때요? 쾌고감수 능력 지니면 지닐 수 있다. 레건. 일부 포유류는 그런 가치 지닐 수 있다. 이 말은 방금 얘기했는데 또 해야겠네요. 도덕적 고려의 대상이 된다랑 같은 말이에요. 자, 2번. 이성이 없는 존재는 이게 누구게? 인간 이외의 존재는 이겠죠. 수단적 가치만 지닌다? 아니죠. 두 사람 다 동물권 옹호자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지 않겠죠. 3번. 동물을 잔인하게 다루는 실험은 허용될 수 없다. 둘 다 어때요? 싱어. 아까 동물 실험 반대한다 라고 얘기했었고 레건도 당연히 일부 포유류가 어떤 일정한 도덕적 권리를 지니는데 함부로 수단으로 취급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자, 4번. 인간이 아닌 존재도 도덕적 존중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아닌 존재도 싱어 같은 경우에는 모든 동물, 레건 같은 경우에는 일부 포유류가
존중의 대상이 될 수 있죠. 자, 5번 쾌고감수 능력이 있는 동물을 자, 이 앞에 말은 그냥 붙임말이다 라고 생각하세요. 어쨌든 동물은 쾌고감수 능력이 있으니까 학대하는 것은 잘못이다라고 누가 이미 벌써 얘기했어요. 싱어가 얘기했는데 그러니까 여기가 O가 돼야 되는데 C에 들어갈 수는 없겠네요. 자, 레건 같은 경우는 뭐라고 하겠어요? 모든 쾌고감수 능력을 지닌 동물은 아니지만 이거 엔드로 엮인 동물들은 학대하는 것은 잘못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사실 A, B, C 중에 맞게 들어갈 수 있는 문장 고르면 정답은 3번 되겠습니다. 자, 5번 실전 5번. 인종차별주의는 사악하다. 그래. 그래서 뭐 인종, 흑인, 백인, 황인 이렇게 차별하면 나쁘다. 그런데 생물종 사이에는 차이가 있다. 이 사람 동물권을 온전히 인정하지 않는 사람인 것 같죠? 그러므로 생물종들 사이에 차별은 해도 괜찮은 것만 같다. 아까 누구였어요? 이거 코헨 씨였죠? 코헨 씨는 심지어 자칭 스스로를 나는 자랑스러운 다시 말해야 되네요. 스페시시스트. 네, 난 자랑스러운 종차별주의자다. 인간종과 동물종 차별한다. 라고 얘기했던 코헨입니다. 자, 고통을 느낄 수 있는 존재는 이것은 쾌고 감수 능력을 지닌 존재는 그 얘기였죠. 자, 이거 싱어예요. 느낌만 봐도 싱어네요. 평등한 이익 고려에 범주에 넣어야 된다. 동등하게 고려해야 된다. 이거 다 싱어죠. 자, 1번 코헨은 동물의 도덕적 권리를 인정하지 않죠. 지닌 존재가 아니다. 2번 싱어는 자연의 모든 생명? 그러면 식물도 아니에요. 그렇죠? 모든 생명이 아니라 동물까지. 자, 3번 갑은 을과 달리 코헨은 싱어와 달리 종차별주의가 도덕적 정당화 될 수 있다고 본다. 방금 그 얘기 했었죠. 나는 종차별주의자다. 근데 헷갈리면 안 되는 게 인종차별주의자는 아니에요. 인종차별은 나쁘다. 레이시즘 나쁘다. 근데 스페시시즘인가는 괜찮다. 이렇게 봅니다. 자, 4번 을은 갑과 달리 싱어는 코헨과 달리 윤리규범에 고한 능력이 있는 존재. 이거는 누가 하던 얘기인데? 거꾸로죠. 갑은 을 이렇게 해야 맞아요. 코헨이 뭐라 그랬어요? 윤리규범을 스스로 수립하고 지킬 줄 알고 하는 존재가 인간만인데 그 인간만 권리를 지닌다 라고 봤기 때문에 을갑 바꿔줍시다. 자, 5번 갑을은 인간이 다른 종의 도덕적 권리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고 본다. 갑을 중에 누구만 그죠? 싱어만 그렇게 얘기하고요. 다른 종 특히 누구? 동물종. 근데 코헨은 그렇게 보지 않았다. 정답 3번. 마지막 실전 6번 굉장히 어렵고 또 처음 접하는 친구들한테는 조금 짚고 넘어가야 되는 문제인 것 같아서 시간이 조금 오바됐지만 그래도 같이 보고 갑시다. 실전 6번. 갑을병, 종 간의 도덕적 차이에 따라 동물을 차별함을 옹호하는 종차별주의는 정당하다. 누구랑 달리? 인종차별주의랑 달리. 그래서 인종차별은 나쁘지만 종차별은 괜찮다. 나는 자랑스러운 종차별주의자다. 누구? 코헨. 그쵸? 넘어갈게요. 자, 본래적 가치를 갖는 존재. 이거는 비슷한 말로는 내재적 가치를 지닌 존재. 비슷한 말입니다. 일정한 권리를 지닌다. 이 같은 권리는 자의식, 목표 세울 줄 아는 삶의 주체라면 사실 요거 말고 다른 거 있었죠? 쾌고감수 능력도 있어야 되고 욕구, 믿음, 뭐 등등등등 여러 가지 조건을 갖춘 삶의 주체라면 존중해야 된다? 레건. 자, 병 봅시다. 인간의 기술은 자연을 모방한다. 자동기계를 만들었다. 그런데 사실 인간보다 먼저 누가 자연이 멋진 자동기계를 만들었는데 그것이 바로 동물이다. 동물 기계론 누굽니까? 데카르트죠. 말을 참 잘하네요. 자, 1번 볼까요? 인간과 동물을 차이를 두어 구별하는 것은 정당한가?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이래서 국어가 어렵습니다. 차이랑 차별은 같은 말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렇죠? 자, 그래서 차별하는 게 정당한가를 물어본 게 아니에요. 그럼 뭐죠? 차이가 있는가? 라고 했을 때 인간과 동물은 차이가 없어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나요?
아니죠. 차이가 없으면 이름이 똑같겠죠. 왜 인간, 동물 다르게 부릅니까? 그래서 차이는 존재한다. 심지어 레건도 일부 포유류는 도덕적 능력은 없다는 점에서, 행위 능력은 없다는 점에서 인간과 차이는 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차이를 두어서 구별을 하는 거는 괜찮다. 정답 1번. 자, 이제 귀찮은 친구들은 여기서 영상 끄셔도 됩니다. 하지만 2번도 봅시다. 인간은 동물을 인간과 동일하게 대해야 되는가? 아, 이거 매우 별표. 여러분 모의고사에 자주 나오던데 동등고려랑 동일 대우는 같은 말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자, 그들의 이익관심을 인간의 이익관심과 동등하게 고려해줘야 된다. 싱어 레건, 그쵸? 근데 이게 동물도 인간이랑 똑같은 대우를 받아야 된다는 것은 아니다. 자, 무슨 말이냐? 인간의 아이가 8살 되면 어디 갑니까? 학교 가죠. 그쵸? 근데 멍멍이의 아이가 8살이 되면 학교에 보내주는 대우를 해줘야 되나요? 그렇지는 않아요. 그래서 인간에게 우리가 대우해주는 것과 동물에게 대우해주는 것이 동일할 필요는 없지만 멍멍이도 나름의 이익관심, 나 이거 좋아, 저거 싫어 하는 게 있겠죠. 그 이익관심을 인간의 이익관심처럼 동등한 것으로 고려하고 존중해줘야 될 필요는 있다는 거예요. 분명히 멍멍이의 원하는 것은 인간과 다르긴 다를 거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동일하게 대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모든 사상가가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라고 한다. 자, 3번. 동물은 쾌와 고를 경험할 수 없나? 자, 코헨이 동물이 쾌고 감수 능력이 없어서 지금 차별하자는 게 아니에요. 느낄 수 있지. 아니야. 느낄 수 있어. 그치? 있지. 그런데 그래도 안 돼. 왜? 그들은 도덕적 능력이 없기 때문에, 행위 능력이 없기 때문에 도덕적 고려의 대상이 안 되는 거야. 다른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죠. 자, 레거는 뭐라고 합니까? 경험할 수 없는 존재냐라고 하면 아니요. 경험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뭐라 그랬어요? 쾌공합수 능력을 일부 포유류도 가진다고 했었죠. 그래서 얘도 아니요. 자, 그런데 데카르트는 뭐라고 하겠어요? 경험할 수 없다. 왜요? 기계니까. 기계가 뭘 느끼니? 라고 하겠죠. 자, 4번 봅시다. 동물은 내재적 가치를 지닌 존재인가? 이 중에서 동물의 내재적 가치, 아까 주장하는 사람 누구만? 그죠? 레건만입니다. 나머지는 부정합니다. 자, 5번. 인간은 동물을 도덕적 행위의 주체로 존중해야 되는가? 심지어 레건조차도 동물이 도덕 행위자다라는 말은 하지 않았어요. 뭐라고 합니까? 도덕적 무능력자다라고 여기 있는 세 사람 모두 주장합니다. 여러분, 길었지만 미안합니다. 또 길었지만 사실 이 부분이 중요해요. 그리고 지금 좀 공부를 해놔야 12강 정말 중요하거든요. 갔을 때 조금 수월하니까 오늘 아주 중요한 거 했다 생각하시고 수고 많으셨습니다.